연봉 2억이면 누구나 부러워할 삶이 아닐까요? 화려한 직함, 높은 연봉, 남부럽지 않은 생활. 그러나 퇴직 후의 현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말합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살아온 50대와 60대, 더 이상 고정 수입 없이 매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어떨까요? 몇십 년간 이어온 성공의 길끝에서 맞이하는 노후가 내리막길이라면 이는 누구에게나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화려했던 지금이 오히려 비극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 후, 특히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노후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퇴직 후에도 문제없이 잘 살겠지라는 낙관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연봉 2억을 받던 대기업 임원이라면 경제적 걱정 없이 풍요로운 노후를 맞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퇴직 후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김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30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며 임원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는 연봉 2억을 받으며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생활을 했습니다. 집도 크고 자녀들은 해외 유학까지 다녀왔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직장 다닐 때의 씀씀이는 퇴직 후에도 습관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큰 집 유지비, 자녀 학비, 그리고 평소에 즐기던 여가, 생활까지 모든 것이 거액의 지출로 이어졌죠. 갑작스레 수입이 줄어드니 그동안 별로 신경 쓰지 않던 지출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그는 노후 자금을 빠르게 소진하기 시작했고 불안한 마음에 은퇴 후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임원 경력만으로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연봉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생활 패턴을 조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퇴직 후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노후를 즐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였습니다. 이 씨는 5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건강에 이상이 생겼고 병원비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할 때는 건강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정기 건강검진을 대충 넘기기도 했죠. 퇴직 후에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의료비 지출이 커졌고 부부의 경제적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료비는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이로 인해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씨 부부의 사례는 건강관리의 중요성과 더불어 퇴직 후에는 예기치 않은 지출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마지막으로 박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씨는 회사에서 퇴직한 후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취미 활동이나 여행을 마음껏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활용해 창업을 결심했죠. 평소에 관심 있던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여유로운 삶을 꿈꿨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은 초보자에게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출은 생각보다 저조했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 각종 고정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퇴직금을 추가로 투입해야 했고 이는 노후 자금의 큰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박 씨는 사업 실패로 인해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결국 노후 계획 자체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퇴직 후 창업의 위험성과 신중한 계획의 필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연봉 2억 대기업 임원이 퇴직 후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입이 갑자기 끊기면서도 씀씀이는 줄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거나 퇴직 후에 새로운 도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 후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맞춰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활비를 철저히 계획하고 줄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퇴직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맞춰 생활 수준을 조정해야 합니다. 퇴직 전과 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하면 노후 자금은 빠르게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씨처럼 수입이 줄어들어도 씀씀이는 그대로라면 경제적 어려움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씨 부부의 사례에서 보듯이 건강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관리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의료비 지출에 대비한 보험이나 비상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하기 전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박 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퇴직금을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퇴직 후의 창업은 경험이 없거나 신중한 계획 없이 진행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창업을 고려한다면 해당 분야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우리가 준비하는 만큼 달라집니다. 연봉이 높았던 사람도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수입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의 변화를 대비해야 합니다. 생활 수준을 조정하고 건강을 챙기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 전에 신중히 계획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한다면 퇴직 후에도 걱정 없이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퇴직 후엔 아무 걱정 없이 즐겁게만 살아가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사람들 혹은 그와 비슷한 고소득 직종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사실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퇴직 후 노후를 더욱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 패턴의 변화입니다. 퇴직 후에 수입이 끊기면 소비 패턴도 달라져야 합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살던 시절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다가는 금방 자금이 바닥나기 마련입니다. 김 씨 사례에서 본 것처럼 연봉 2억을 받던 임원이라도 퇴직 후에는 지출을 줄이지 않는 한 빠르게 노후 자금을 소진하게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선 스스로 지출을 관리하고 생활 수준을 새로운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가령 거주 공간을 축소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다음으로는 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곧바로 경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씨 부부의 이야기가 바로 그 예시인데요. 퇴직 후에 급격히 늘어난 병원비 때문에 노후 자금 계획이 무너진 사례입니다. 건강이 곧 자산이라는 말, 어쩌면 노후에 더 크게 와닿는 말일 겁니다. 현직에서 바쁘게 일할 때는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건강을 이제는 최우선으로 돌봐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은 단순히 몸을 챙기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건강한 노후는 더 큰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의료비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나 비상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점은 퇴직 후의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세웁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 씨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은 큰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퇴직 후에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일을 계속하거나 새로운 배움의 길을 찾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에 맞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균형 있게 찾는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 임원 시절의 성공과 명예를 버리는 것도 큰 도전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던 만큼 그 지위를 내려놓는 데서 오는 상실감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이런 상실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퇴직 후의 삶은 매우 공허하고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그동안 쌓아온 경력을 활용해 자문활동을 하거나 강연을 하며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는 느낌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퇴직 후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생활을 돌아보고 수입이 끊어진 후의 삶에 맞게 지출을 조정하며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의미를 더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노후가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준비하느냐입니다. 퇴직 후의 삶도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새로운 시작을 잘 준비한다면 퇴직 후에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퇴직 후 노후는 누구에게나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철저히 준비한 사람은 그 불확실성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간다면 퇴직 후에도 걱정 없이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퇴직 후에도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의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갑시다. 당신의 노후는 바로 당신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은행원 30년, 은퇴 후엔 폐지 줍는 신세? 현실을 마주하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은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학창 시절엔 한창 꿈꾸던 직업을 갖고 꾸준히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언젠가 정년퇴직이라는 문턱에 닿게 되죠. 하지만 막상 그 시점에 서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꽤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엔 여행도 좀 다니고 캠핑도 하고 시간적 여유를 누리며 살겠다 하고 꿈꾸시는데요. 문제는 이 모든 게 충분한 경제적 심리적 준비 없이는 쉽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적어도 길에 나앉을 일은 없겠지 하며 막연히 낙관하다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오늘은 은행원 30년, 은퇴 후엔 폐지 줍는 신세? 현실을 마주하다라는 제목처럼 그간 열심히 일해온 직장에서 물러난 뒤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분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고 또 앞으로 충분히 겪을 법한 상황들을 가상의 사례로 엮어봤습니다. 설마 저렇게까지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막상 당사자가 되어버리면 그 심리적 타격은 우리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례들이 단순히 위험해 하고 겁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고민할 거리를 주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30년 차 베테랑 은행원의 딜레마 예상치 못한 조기 퇴직. 먼저 살펴볼 분은 55세에 퇴직한 김종현 가명 씨예요. 김종현 씨는 30년간 시중은행에서 근무했죠.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고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도 꾸준히 했습니다. 문제는 최근 은행권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바람이었어요. 전통적인 창구 업무가 줄어들고 디지털 비대면 트렌드가 강화되면서 명예퇴직이라는 이름하에 인력을 줄이기 시작한 겁니다. 설마 나까지 짐 싸게 될 줄은 몰랐어요. 경력도 있고 우수사원 상도 몇 번 받았는데 그래도 나이가 많다고 제일 먼저 리스트에 오르더라고요. 김종현 씨는 뜻밖의 상황에 당황했지만 퇴직금과 함께 어느 정도 목돈은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 조금 쉬면서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또 평생 못 해본 골프나 캠핑을 즐겨봐야지 하고 설레기도 했죠. 하지만 몇 달 뒤부터 공허감과 불안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경제활동을 안 하고 쓰기만 하다 보니 예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드는 겁니다. 게다가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서 새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이사까지 해야 했고 퇴직금도 주식에 투자했다가 운이 나쁘게 손실을 보았습니다. 막막해진 그는 식비라도 벌어보자는 생각으로 새벽마다 폐지를 주워서 고물상에 팔기 시작했어요. 가끔 지인들 마주칠까 봐 무서워서 새벽 4시쯤에 나가요. 그래도 1,000원, 2,000원이라도 벌어야 아침에 마음이 좀 놓이거든요. 김종현 씨 사례를 보면 내가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니 은퇴 후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안심하기 쉽지만 시대가 바뀌면 언제든 예측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라는 목돈이 마냥 넉넉한 자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죠. 계획 없이 사용하거나
무턱대고 투자하다가는 금세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20년 차 교사의 시련 돌연 찾아온 건강 문제. 이번엔 초등학교 교사로 20여 년을 재직하고 퇴직한 박민정 가명 씨의 이야기입니다. 교사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퇴직 후 연금도 나오는 직업이라 많은 분들이 교사는 그래도 노후가 괜찮겠다 싶으실 거예요. 박민정 씨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55세 무렵 조기 퇴직을 선택했는데 그 직후 예상치 못한 병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건강은 타고났다고 믿었는데 나이 드니까 여기저기 고장 나는 거 한순간이더라고요.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가 심해서 수술해야 한다고 했어요. 연금이 나오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공백기가 존재했고 수술비와 치료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회복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이른바 돈 버는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는 사이 퇴직금에서 꽤 큰 부분이 치료비로 빠져나갔고 박민정 씨는 결국 아르바이트를 찾기 위해 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만한 아르바이트가 많지 않았어요. 결국 간단한 전화 상담 업무를 찾았지만 급여도 적고 근로시간도 길어 부담이 컸죠. 빨리 일어나서 연금이라도 받으면 좀 버틸 수 있을 텐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되고 내가 진짜 무능력해진 건가 싶어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죠. 이 사례는 내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건강 문제가 터지면 순식간에 금전적, 심리적 타격이 온다는 걸 보여줍니다. 간단한 예방과 검진, 그리고 부족분을 메울 자금 계획이 없다면 오래 일한 직업이나 연금이 있다 한들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거죠. 3. 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의 현실 가족과의 갈등. 세 번째로 소개할 분은 중소기업 생산 라인에서 25년간 일해온 최기영 가명 씨입니다. 노동 강도가 높은 공장에서 수십 년을 보내면서 은퇴 후엔 드디어 쉬겠구나.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이랑 놀 수도 있겠지 하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년이 가까워지자 회사가 슬쩍 퇴직 후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이게 사실상 임금 삭감 형태였습니다. 괜히 기분이 안 좋았죠. 25년이나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반토막 월급을 주겠다고 하니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나가려니까 다른 데 갈 곳이 없어요. 결국 최기현 씨는 재계약을 포기하고 퇴직금을 받아 나왔지만 매달 나가는 생활비와 자녀 지원금, 또 본인 배우자 병원비 등 지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오랜 시간 맞벌이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서 아내 또한 경제활동 경험이 거의 없었어요. 처음엔 조금만 아끼고 살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퇴직금이 뚝뚝 줄어드는 걸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녀들도 아직 완전히 독립을 못했고 간간히 돈 보태줘야 할 때도 있잖아요. 점차 돈 문제가 불거지면서 가족 간 갈등이 생겼습니다. 은퇴하고 여유롭게 지내고 싶었던 최기현 씨는 결국 아르바이트를 구해 새벽 일찍 출근해야 했고 아내는 갑작스레 동네에서 파트타임을 시작했어요. 자녀들과도 내가 너희 키워줬는데 왜 부모 뒷바라지를 안 하냐 같은 말싸움까지 벌어지게 되면서 안락해야 할 은퇴 후 생활이 스트레스의 연속이 된 겁니다. 가족끼리 원망만 해봤자 답이 없더라고요. 좀 더 일찍 준비하고 서로 대화했더라면 덜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사례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 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보여줍니다. 은퇴 후 소득 공백이 길어지면 원망과 책임 전가가 반복되면서 마음의 병까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하죠. 은퇴 준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위 세 가지 사례 어떠셨나요? 사실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은퇴하면 회사에서 퇴직금도 주고 연금도 나오고 내 평생 헛되지 않았겠지 하고 막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십상이에요. 그런데 외부 환경이나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가족 상황 등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돌발 요소가 생기면 은퇴가 여유를 뜻하기보단 고난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재무 목표 설정. 먼저 구체적인 목표 금액과 플랜을 세워야 해요. 매달 얼마씩 저축하거나 투자할 건지, 퇴직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창출할 건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막연히 퇴직금으로 버티겠지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 연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지급되는지 알아보세요. 노후 소득 다각화. 퇴직 이후에도 소일거리나 파트타임 또는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조금이라도 꾸준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커지더라고요. 건강관리 및 보험 점검. 의료비는 갑자기 큰 지출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미리 건강검진을 받고 필요한 보험이 있다면 제대로 가입해 두는 것이 좋겠죠. 은퇴하고 나면 오히려 병원 갈 일이 더 많아지니 지금부터 건강관리를 해 두면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부부끼리 자녀와 때론 부모님과도 현실적인 돈 이야기를 해보셔야 해요.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고 어떤 부분은 지원할 수 없는지 솔직히 나눠야 예상치 못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와 취미 활동. 일이 우리의 정체성을 오랫동안 지배해 왔다면 퇴직 후 갑작스러운 빈시간과 자존감 하락을 느낄 수 있어요. 이때를 대비해 미리 취미 활동이나 봉사, 동호회 등을 찾아보세요. 그냥 집에서 TV만 보며 지내면 우울감이 더 커질 수 있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은퇴를 맞이합니다. 그것이 예상보다 일찍 찾아올 수도 있고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닥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언젠가 닥칠 그 시점을 미리 인지하고 대응하느냐, 아니면 설마 하다 한꺼번에 겪느냐의 차이겠죠.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사례 30년 은행원, 20년 교사, 그리고 25년 생산직 근로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왔지만 예상과 다른 국면에서 당황하고 비참한 현실을 맞닥뜨렸습니다. 물론 상황이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도 흔치 않게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대비하고 재무 건강 관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민한다면 은퇴 후에도 새벽 폐지 줍기나 의료비 핏더미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조금 더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퇴직 이후 삶을 어떻게 보낼 건지, 어떤 공부나 자격이 필요한지, 내가 좋아하는 건 무엇인지, 지출 계획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하나씩 써보시고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마음먹은 만큼 인생이 바뀐다라는 말, 뻔해 보이지만 가슴에 새겨두면 좋을 것 같아요. 늘 먼 미래처럼 느껴지는 은퇴도 결국 오늘의 선택과 행동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내 인생의 연장선에 있으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이 글이 은퇴를 준비하시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언제나 그렇듯 삶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나만의 답을 만들어두면 예상치 못한 풍랑이 몰아쳐도 흔들림을 덜 수 있을 거예요. 은퇴 후의 삶이 더 이상 막막한 길이 아니라 좀 더 단단해지고 풍요로워지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은퇴 후 제주에서 보내는 마지막 봄과 여름을 꿈꾸며 떠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맑은 공기, 그리고 여유로운 일상이 그들을 기다린다고 믿죠. 실제로 은퇴 후 제주로 이주하며 삶의 질을 높이려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항상 꽃길만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할 부부처럼 은퇴 후 꿈꾸던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직시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0대 부부는 전 재산 10억 원을 들고 제주로 떠났습니다. 퇴직금을 모두 모아 평생 꿈꿔온 제주에서의 여유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불과 1년 만에 그들은 길거리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한 은퇴 생활의 이상적인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은퇴 후의 계획, 현실과 격차. 먼저,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 자유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재산의 많고 적음을 넘어서 그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60대 부부처럼 비교적 여유로운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은 바로 과잉 자신감입니다. 이 부부도 처음에는 제주에서 보내는 삶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제주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여유로운 삶을 꿈꾸었지만 예상보다 너무 많은 자금이 소요됐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자금이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카페 운영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손실과 예상보다 높은 생활비는 그들을 점점 더 궁지로 몰아넣었죠. 과연 제주에서의 삶이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일까요? 1. 사례 1. 모든 것을 한 번에 장기적인 계획 없이 떠난 은퇴. 박 씨 부부는 대기업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후 은퇴를 맞았습니다. 당시 퇴직금은 약 8억 원. 두 사람은 이를 가지고 제주로 이주해 작은 카페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했지만 카페 운영은 그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처음 1년은 고생을 하면서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매출은 계속 떨어졌고 운영 자금은 점점 고갈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고정비를 감당해야 했고 마침내 카페를 폐업할 수밖에 없었죠. 박 씨 부부는 결국 전 재산을 거의 모두 잃고 제주에서 1년 만에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부처럼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상되는 위험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금을 무리하게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여유 자금을 적절히 분배하고 부동산 투자나 다른 소득원 확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사례 2. 은퇴 후의 자금 관리 실패. 이정민 씨는 서울에서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마친 후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충분히 절약하고 자산을 모았기 때문에 은퇴 후 생활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퇴 후 자금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초기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가 좋을 것 같아 전문가의 조언 없이 스스로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주식시장은 예상외로 하락세를 보였고 그가 보유한 부동산의 시세도 내려갔습니다. 결국 재산 일부를 손실했고 은퇴 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은퇴 후 자산 관리는 단순히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전후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한 점입니다. 특히 은퇴 후 급격한 자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분산 투자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사례 3. 과소평가된 건강 문제.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걱정이 덜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더욱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는 우리가 은퇴 전에는 쉽게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김영식 씨는 건강이 좋은 편이라 은퇴 후 즐거운 여행을 꿈꾸며 자산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몇 년이 지나면서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잦은 병원 방문과 약값이 쌓여가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는 예상보다 빠르게 의료비 부담을 지게 되었고 결국 은퇴 후 생활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은 은퇴 후 삶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는 의료보험, 건강관리 계획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건강은 더욱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은퇴 후 그 길은 어떻게 준비할까? 이제 은퇴 후 삶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경제적인 준비만큼이나 그 외의 다양한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산 관리, 건강 문제, 그리고 생활 패턴의 변화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자아 실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먼저 은퇴 자금은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은퇴 후의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취미 또는 봉사활동 등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찾는다면 은퇴 후 삶이 훨씬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퇴 후에도 매일이 완벽한 하루가 될 수는 없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은퇴 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길일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경제적 자유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큰 영역이기도 합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바로 미래에 대한 지나친 낙관입니다. 은퇴 후에는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지, 그리고 어떻게 위험을 관리할지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자산 운용과 관련한 실제 사례와 함께 전문가의 시각에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재정적 위기나 낭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 은퇴 후 자산 운용의 핵심은 안정성. 은퇴 후 자산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안정성입니다. 퇴직금이나 은퇴 자금을 활용해 어느 정도의 자산을 모았다면 그 자산을 위험한 투자가 아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사실 안정성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큰 손실을 볼 위험도 높습니다. 반면 예금이나 채권은 수익률이 낮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안정성만을 추구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더 큰 자산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예기치 않은 시장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의 안정성을 추구한 투자 포트폴리오. 한 예로 60대 초반의 김민수 씨는 은퇴 후 자산 5억 원을 예금 30%, 채권 40%, 주식 30%의 비율로 분산 투자했습니다. 김 씨는 안정성을 중시하여 예금과 채권으로 위험을 최소화하고 주식으로 장기적인 성장을 노렸습니다. 그 결과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해에도 예금과 채권에서 얻은 수익으로 재정적 손실을 막을 수 있었고 여전히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 건강관리, 예기치 못한 비용 대비는 필수. 은퇴 후 삶에서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는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는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며 이에 따른 의료 비용이 예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만 여전히 본인 부담금이나 일부 치료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 박영주 씨는 60대 후반에 은퇴 후 여행을 즐기기로 계획했으나 은퇴 후 1년 만에 급작스러운 병원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복잡한 치료로 인해 총 의료비가 500만 원 이상 발생했으며 박 씨는 이를 의료보험 외의 자산으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만약 초기부터 건강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고려해 별도의 비상자금을 마련해 놓았다면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덜었을 것입니다. 실용적인 팁 건강관리 자금 마련법. 건강보험 추가 가입. 기본적인 건강보험 외에도 실손보험을 가입하여 큰 병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예산 책정. 매년 최소한 의료비로 사용할 금액을 따로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의 일정 비율을 건강 관련 자산으로 분배. 예를 들어 은퇴 자산의 510%는 건강관리에 필요한 예비 자금으로 확보해 두면 좋습니다. 3. 위험한 금융상품 피해야 할 투자 전략. 은퇴 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빠른 수익을 원해 레버리지나 비트코인, 외환 거래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방식은 특히 은퇴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만약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하다가 손실을 입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고위험 투자의 함정. 김정호 씨는 은퇴 후 비트코인에 큰 돈을 투자했습니다. 2021년 비트코인의 급등에 매료되어 1억 원을 투자했으나 2022년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1억 원 중 70%를 잃었습니다. 김 씨는 이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추가로 투자를 시도했지만 결국 자산은 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투자에서의 리스크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실용적인 팁 안정적인 금융 상품 선택법. 분산 투자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여 위험을 분산시키세요. 예를 들어 주식, 채권, 부동산, 금 등 다양한 자산군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배당주 투자,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는 우량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상품 지향 비트코인이나 외환 거래처럼 예측이 어려운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자제. 4. 은퇴 후 예산 관리, 소득과 지출의 균형 맞추기. 은퇴 후에도 월급이 없어지면 일정한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비가 지속적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자산이 점점 고갈되면 경제적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산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산을 잘 관리하는 것은 은퇴 후 삶의 질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실제 사례 예산 관리 실패. 최미숙 씨는 은퇴 후 꾸준히 여행과 외식, 취미 생활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은퇴 자금을 활용했지만 매년 생활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점점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은퇴 후 10년 이내에 자산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팁 예산 관리 방법. 지출 계획 수립 매월 지출 항목을 미리 설정하고 꼭 필요한 비용 외에는 과도한 소비를 자제하세요. 소득원 확보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프리랜서 활동, 강의, 자영업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 절감 예를 들어 고정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휴대폰 요금, 보험, 구독 서비스 등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현실적인 은퇴 후 준비의 핵심은 균형. 은퇴 후의 삶을 안정적이고 만족스럽게 보내기 위해서는 자산 운용과 예산 관리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와 리스크를 고려한 계획이 필수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합리적인 분배를 통해 행복한 은퇴의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미리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 나아가세요.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아마도 우리가 오래도록 일해왔던 그 자리를 떠날 때일 거예요. 물론 그 자리를 떠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퇴직 후 우리 삶의 모습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막상 그 자유가 현실로 다가오면 어떤 감정이 밀려올까요? 놀라운 사실은 은퇴를 준비하고 퇴직 후 여유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꿈꾸던 870만 명의 사람들이 바로 그 현실에 갇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소득 절벽은 단순히 돈이 부족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인생 전체를 재정비해야 하는 깊은 갈림길에 서 있다는 의미죠. 이 글에서는 왜 이들이 갈 곳이 없다고 느끼는지, 그들의 현실을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은퇴 후 기대와 현실의 간극. 직장 생활을 마치고 나면 누구나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하고 싶은 일하며 살자는 생각을 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맞이하는 현실은 그 기대와 너무 다를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 준비하지만 그 꿈은 몇 년이 지나면 점차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퇴직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바로 그 지점에서 소득 절벽이 시작됩니다. 1. 50대 후반 퇴직 후 갑자기 맞이한 소득의 공백. 이현수 씨는 58세의 나이에 퇴직을 했습니다. 30년 넘게 회사를 다녔고 퇴직금이 있으면 은퇴 후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퇴직 후 첫 몇 달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퇴직금을 손에 쥔 그는 예전에 비해 쓸 돈이 적어진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생활비는 그대로이고 그동안 소비했던 수준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돈을 모을 수 있는 수입원이 필요했습니다.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꼈고 갑자기 늘어난 일상적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매달 조금씩 빠져나가는 퇴직금을 고스란히 소비하게 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씨는 퇴직 후 재취업을 결심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고 결국 몇 달간 취업이 안 되자 더 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현수 씨의 사례처럼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준비된 금액으로는 충분히 버텨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퇴직금은 단지 시작일 뿐 그 뒤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거죠. 2. 자녀 교육비와 부모 부양 문제, 소득 절벽의 또 다른 얼굴. 다음은 김미정 씨 61세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오랜 기간 동안 공기업에서 일하며 은퇴 후에는 남은 시간을 여행이나 취미생활로 보내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바로 맞이한 첫 번째 문제는 자녀의 학비였습니다. 김 씨는 자녀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동안 모은 퇴직금으로 학비를 지원하려 했지만 자녀들의 학비를 충당하는데 퇴직금이 전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상황이 되어 은퇴 후 계획은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학비를 지원하고 부모님에게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김 씨는 예상치 못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중장년층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녀의 교육비와 부모님의 생활비는 은퇴 후에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죠. 하지만 그만큼 본인의 소득이 절벽에 부딪히면 나 자신을 위해 써야 할 돈이 모자라는 현실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소득 공백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 은퇴 후 자주 찾아오는 심리적 불안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정호 씨 56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동안 일한 후 예상보다 일찍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시간이 지날수록 큰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퇴직 후 풀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체된 삶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일의 의미를 잃어버린 느낌이 들었고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소득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었죠. 김 씨는 더 이상 직장 생활에서의 성취감을 얻지 못하는 상태에서 금전적인 문제까지 겹쳐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 불안감은 퇴직 후 재정적인 준비가 부족할 때 더욱 심각해지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갇히게 됩니다. 전문가의 시각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소득 절벽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생활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정확한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전부터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얼마나 필요한 금액이 있는지 그 금액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줄어들 때는 소비 패턴을 조정하거나 최소한의 생활비를 기준으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도 한 가지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경우, 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리랜서나 자영업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개인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미를 직업으로 삼아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이나 보험을 통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재정적 안정을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결론. 870만 명이 겪고 있는 소득 절벽 문제는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퇴직 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준비와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예기치 않게 직면하게 되는 소득의 공백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것에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공감을 불러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은퇴 후 맞이하게 되는 소득 절벽은 그 자체로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지만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돈이 모자라다는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 자립과 정서적 안정까지 고려함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재정 계획, 소득원 다변화, 취업 기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은퇴 후 재정 계획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우리가 은퇴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금 흐름, 자산과 부채 상황, 그리고 은퇴 후 예상되는 지출을 파악하는 일이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퇴직금이나 연금, 은퇴 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얼마로 예상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산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재정 점검 예시. 퇴직금이 2억 원이라면 이 자금을 20년 동안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약 83만 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퇴직금을 소비할 때 이 자금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계산입니다. 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은 은퇴 후 주요한 소득원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0만 원이라면 매월 총 133만 원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활비를 제외한 추가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실제로 어떤 금액을 소득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계산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2. 소득원 다변화 재취업, 프리랜서, 자영업. 퇴직 후 소득 절벽을 넘기 위해선 소득원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퇴직금이 많아도 그것만으로 평생을 살아가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주요 방법을 제시해 드릴게요.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 시작하기. 퇴직 후 자주 등장하는 선택지 중 하나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자기 고용 형태로 시간이 유연하고 자신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IT 분야나 디자인 등의 전문가로 프리랜서를 시작하거나 소규모 카페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프리랜서 일자리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서 장점이 큽니다. 실제 사례 박성진 CEO 19세는 은퇴 후 1년 동안 취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대신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일해왔던 디지털 마케팅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프리랜서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마케팅을 돕는 일이었고 몇 달 만에 꾸준히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후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며 안정적인 소득원을 만들었습니다. 재취업 기회. 프리랜서나 자영업이 어렵다면 재취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재취업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나이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력직을 찾는 업계나 단기 프로젝트를 원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살려 재취업을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취업을 시도할 때는 나이를 불리한 점이 아니라 경험을 장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이나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3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사람이라면 그 경험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어떻게 포장할지에 대한 전략입니다. 실제 사례 김영진 C60세는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마케팅 부서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는 퇴직 후 처음에는 재취업이 어려운 줄 알았지만 그의 경력을 살려 자문을 하거나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추가로 올리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3. 연금 준비.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핵심. 은퇴 후 소득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연금 준비입니다. 지금은 각종 연금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활용하기. 국민연금은 누구나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직장에서 납부하는 부분이고 개인연금은 각자가 추가로 준비하는 연금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결합하면 은퇴 후에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최민주 CEO 17세는 평소 월 30만 원씩 개인연금을 추가로 납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60세부터 시작되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도 매달 70만 원 정도의 개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연금의 도움이 컸기 때문에 은퇴 후 생활이 비교적 안정적일 수 있었죠. 4.
실용적인 팁과 주의사항. 소비 패턴 조정.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 패턴을 반드시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싼 외식이나 쇼핑을 줄이고 필요한 지출만 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의료비. 은퇴 후 건강 문제로 인한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거나 의료 비용에 대한 예산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문제. 은퇴 후에는 세금 문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계산을 사전에 확인하고 세금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두세요. 부동산 및 자산 관리. 부동산 자산이 있다면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임대 수익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퇴직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연금과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프리랜서나 자영업을 통해 소득원을 다변화하고 재취업을 통해 경력을 계속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준비된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